네, 편한 시간 되십니까? 내일, 이제 방송 보실 때는 오늘이겠군요. 오늘이 입출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한국이 폭염에 휩싸였다는 뉴스를 봅니다. 라오스는 확진자가 260명 정도 나왔는데요. 격리를 28일로 늘린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죽어라 하는 거죠. 태국이 2만 명이 넘어가니까 주변국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베트남 이쪽이 지금 몇백 명, 1000명, 1500명, 미얀마 5000명 선 하니까 거기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들어오고 하니까 비엔티엔에 라오스 입국하면 격리 호텔에서 14일, 그리고 별도 장소에서 14일, 28일을 격리를 한다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지. 뭔가 좀 서울에서부터, 한국에서부터 돈 수익이 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라오스에 있는 라텍스도 제가 팔아보려고 했고, 그전에는 노니 원액도 팔아보려고 했고, 끄라짜이담 검은 생강도 팔아보려고 했고, 최근에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마른 망고 업자가 그거 팔아서 남는 돈을 전부 기부할 테니 BNTN에 정말 뒷사정 어려운 분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응했다가 지금 배달도 제대로 안 되고 배송이 안 되니까 환불 요청 들어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거 정리하느냐고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요. 제가 어렵게 만든 1500명 방에서 좋은 일 하는데 선행에 보태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제가 순수하게 받아들였다가 이용만 당한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오늘 제가 그 망고 업자한테 오전에 카톡으로 좀 독서를 퍼부었어요. 정말로 다음 주까지 배송 및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과 내가 그동안 카톡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 좋다는 게 뭡니까? 유튜브로 찍어서 각 단톡방에 영상으로 띄워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어제 오늘 한국에 있는 분들이 태국에 비즈니스를 좀 하려고 하니까 태국에 좀 높은 라인이라든지 태국 쪽에 좀 영향력 있는 인사를 알면 연결을 좀 해주면 좋겠다. 아주 잘 알고 아주 라오스에서 유명한 사업가예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죠. 2019년 1월 달에 내가 태국에서 나온 이후에 그 사람들과 연락을 안 하고 지난다.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연락하면 돈만 들어간다. 늘 받아먹으려고만 하니까 태국 사람들은. 태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인들 만나면 자기네들이 우리나라 문화처럼 내 나라에 왔으니까 내가 한식집 가서 밥 사드리고 내가 좋은데 사우나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너는 나한테 도움 받으려고 하니까 네가 다 사봐.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유흥주점 가서 여자까지 성매매까지 갖다 바치고 현금까지 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요. 제가 그전에 한국에서 온 인삼 가지고 가서 직접 경찰서장 만나가지고 친해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순수했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돈도 안 받고 술도 안 먹고. 근데 금방 또 퇴임을 하더라고요. 퇴임하고 나니까 힘을 못 쓰죠. 태국에서는 그 전관예우라는 게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태국 사람들 사업하시려면 워낙 잘 하시지만 조심해라. 돈만 받아먹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인 기업가나 한국인 사업가나 일반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 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도 우습게 여기고 프랑스 사람도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태국이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왜? 태국이 일본에 의해서 그 경제 발전을 가지고 오고, 지금도 태국은 일본의 경제 식민지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제대접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태국 사람들 평상시에 뭐 경찰 높은 사람, 이민국 높은 사람, 뭐 군사령관 평상시에 좀 알고 지냈잖아요. 결정적일 때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선물은 받아요. 접대는 다 받고 결정적일 때 연락이 안 돼요. 제가 봤던 일, 세븐일레븐에 어떤 식품 품목을 납품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돈을 줬는데 납품도 안 되고 차일피일 뭐 방콕 2번 갔다 오고 뭐 파타야 1번 갔다 오고 치앙마이 와서 접대하고 세븐일레븐에 뭐 납품 좀 해보려고요. 어떻게 됐나요? 안 됐어요. 돈만 그냥 낼름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먹고, 이 핑계 저 핑계, 이 부서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다음 부서에서 담당자가 휴가 가서 아까 안 되니까 보름 있다 될 것이다. 담당자가 휴가 갔다 왔는데 담당자가 또 임기가 다 돼서 교체가 되는 시기니까 석 달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지의 높은 라인을 알아서 사업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차라리 정부의 뭐 장관이나 차관급이랑 다이렉트로 한국에서 가장 귀한 뭐 도자기를 갖고 오시든지, 엄청난 한국의 특산품 중에서 태국인들이 혹할 만한 거, 뭐 백년 묵은 산삼이라든지, 이 태국 사람들 진생이라고 그러면 팍 죽어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언어가 현지인만큼 언어를 구사하면 무시 안 당해요. 사기 안 당합니다. 말을 잘하는 외국인한테는 장난을 못 쳐요. 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왜 한국인을 우습게 보냐 하면, 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어디에 가서 뭐 어느 뭐 국민고충위원회 같은 게 태국에 있어서 거기 가서 하소연을 할 겁니까? 뭐 뿌라요 총리실, 민원실을 가서 자기가 하소연할 겁니까? 그런 제도 자체가 없거든요. 태국은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총리한테 찾아가서 총리공관 가서 총리 면담해가지고 외국인이 만난다? 그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억울한 일 당해서 SBS 서울방송이나 뭐 YTN이나 JTBC나 MBN 기자만 만나서 하소연해도 팩트체크해서 그게 사실이면 보도해주고, 외국인을 옹호해주고, 외국인에게 못할 짓을 저지른 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외국인들이 선진국이라고 해요. 낙원이라고. 근데 태국이나 라오스는요, 외국인을 위한 그런 제도 자체와 채널이 없어요. 제가 억울하게 태국 치앙마이에서 추방당했을 때 제 억울한 사연을 좀 하소연하려고요, 태국 사람들 아는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너희 나라에도 그런 국민신문고가 있을 것이다. 외국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없더라고요. 방콕 포스트 기자를 만났는데요, 누가 소개해서 다룰 수가 없답니다. 그런 기사는 외국인을 위해서. 자기가 외국인을 위해서 태국 사람들과 태국 이민국 관리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반전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입증해야 되는 기사를 날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게 태국인들은 외국인을 위해서 자기 조직과 자기 혈연, 지연, 자기가 살아온 그 연결고리들과 싸움을 하려고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고 계세요. 그리고 태국이나 라오스에 오셔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이 나라 법을 정말 잘 지켜주셔야 돼요. 코에 걸문 코걸이, 귀에 걸문 귀걸이 법이지만
그 법을 우습게 보고 에이 우리 잘 사는 한국인인데 뭐 우리한테 뭐 그렇게 하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에 있을 때 법의 보호를 받고 국가로부터 울타리 속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외국에 나오면요 그냥 사막에 버려진 토끼 한 마리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사막에 토끼 한 마리 나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방에서 뭐 전갈도 달려들고 독수리도 달려들고 얼마나 많은 위해한 것들이 그 위협을 하고 잡아먹으려 오겠습니까? 제가 태국에서 당했잖아요. 저 나름 태국에서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제 명의로 된 승용차 차량 전복 사고 나가지고 차량 보상금 그 사람 명의로 돼 있으니까 명의를 빌렸죠. 처음에 제 명의로 차를 못 사니까. 태국이나 라오스는 한국인 명의로 차도 제대로 못 삽니다. 현금을 다 주면 산다고 하는데 그것도 법인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태국인 이름 그 신시라는 놈 이름 소개받은 놈인데 뭐 호텔 사장이고 돈 많은 놈이라서 했는데 결국엔 그놈 통장으로 돈 들어간 거 40 몇만 밭 홀라당치가 다 먹어버리고 오히려 저를 고발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관광업 하는 거에 대해서 관광업 비자를 태국은 안 주거든요. 비자도 없는 놈이 관광업 한다고 오히려 제가 추방당할 뻔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뭐 한국에서 뭐 물건을 들어오는데 통관을 하고 관세를 좀 싸게 물게 해주고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그게 주문처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럼 처음에는 다 콜해요. 그거는 뭐 우리 친구가 뭐 오광구 사령관이고 뭐 우리 뭐 삼촌이 뭐 왕족이고 뭐 공주님하고 친하고 자우장 공주 팔고 왕자 팔고 왕족 팔고 관구 사령관 팔고 이민국 사령관 팔고 뭐 세무서장 뭐 치앙마이 주지사다 치앙마이 시장이다 이런 사람들과 지인이라는 것들은 다 사기꾼 새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동남아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 나라 오면요 한국인은 경제대국 10위의 국민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 이민족, 이 나라 소수민족들보다도 더 밑에 계층에 속하는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남아 관리들이 한국인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뭐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우리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야 된다. 어떤 경우엔 전화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대사관에 전화를 해도 대사관에서 영사님이 조력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뭐 통역 정도 소개해 주는 거, 뭐 문서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뭐 한국의 영사님이 내가 처한 현장에 나와가지고 현지 경찰이나 현지 이민국 관리들하고 뭐 논쟁을 하고 따지고 들고 따져서 자국민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이게 안 돼요. 외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 대사관에서 그런 일을 다 해줄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대사님이나 영사님은 그렇게 해드리고 싶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근데 이 나라 법이 그것을 허용을 안 하는데 한국의 외교관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바깥에 나가서 살면 치외법권에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남아시아는 치외법권입니다. 현재 높은 사람들 만나서 소개받아서 사업하기 어렵고요. 여기 있는 인력을, 라오스에 있는 인력을, 태국에 있는 인력을 한국으로 잘못 송출하다 걸리면 정말 고생하는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석방도 안 되면서 형기를 다 때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소개해서 인력을 송출을 했어요. 어떻게 뭐 얘네들 뭐 비행기표 사주고 1인당 100만 원씩 주고 한국 가서 일하면 150만 원씩 월급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뭐 안마사로 보내던 농장에 뭐 인부로 보내던 공장에 뭐 공원으로 보내던 보냈다고 치면요 그 사람들이 한국 가서 3개월만 일하고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자기가 체류할 수 있는 시간에서 오버스테이 하면서 불법 체류하다가 한국 이민국에 이제 걸리면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추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추방을 하면 태국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태국 방콕에 도착해서 기자회견을 해요. 한국에 나갈 때 나는 이러이러한 루트로 누구누구의 소개를 받고 갔다 그러면 태국 이민국하고 경찰에서 그 한국 소개한 브로커를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냅니다. 또 그것은 한국 내에서도 공조수사를 해요. 굉장히 처벌이 무거운 일이거든요. 거기다 요즘 같은 코로나 기간에는 더 이 나라 국민이나 라오스 국민이나 태국 국민이 나갈 수가 없는 입장에 만약에 그것을 소개해주고 내보내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돈을 주시오 하는 놈은 아주 대사기꾼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현지가 코로나로도 어렵지만 현지에 와서 한국인이 내가 맘먹은 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너무나 많은 난제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되고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거, 그리고 현지인들과 여기서 만나는 한국인들을 절대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뭐 보잘것없는 영상이지만 좋은 내용이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